자, 오늘은 첫 번째로 원형 판재 요거 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그림이 있는데 판재 150짜리 150에 150짜리에서 가운데 20mm짜리 지름 20mm짜리 구멍이 뚫려 있고, 그래서 90mm짜리로 덮어서 이런 8개의 리벳을 치는 것을 해볼 겁니다. 자, 도면은 이렇고요. 시작하기 전에 여기 있는 공구들을 좀 먼저 설명을 하고 시작할게요. 여기 있는 녀석들이 이제 클래코죠. 그래서 클래코 플라이어를 이용해서 클래코를 사용할 거고요. 드릴날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이제 드릴 척이죠. 드릴을 잠글 때. 그 다음에 사용할 수 있는 거 작도할 때 필요한 네임펜, 그 다음에 센터 펀치 있고, 그 다음에 리벳건에 들어가야 할 리벳 세트가 있습니다. 리벳 세트. 그리고 줄, 리벳 제거할 때 줄이 필수죠. 그래서 리벳 제거할 때 사용할 줄, 리벳 제거할 때 사용할 핀펀치 이런 게. 그 다음에 요거 디버링 툴 이용해서 제거할 때 디버 툴 이용해서 사용할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해야 할 게 무엇이냐? 작도죠. 그 위에 또 공구 또 있는데 설명 안 했네요. 요거는 이제 리벳건입니다. 리벳건, 드릴건, 그리고 드릴날, 자도 필요하고 판재도 있어야 하고, 그다음에 리벳도 사이즈별로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리벳을 그 둥근 머리 말고 접시 머리도 좀 준비를 해봤어요. 그래서 접시 머리로 하는 것 중에 툴이 또 있는데, 자, 요거는 이제 요거는 이제 리벳 세트고요. 요거는 이제 플러시 헤드용이에요. 그래서 보면 세워놓고 보면 이렇게 약간 흔들립니다. 이게 앞에가 좀 둥글게 돼 있어서, 표면에 이렇게 돼 있어서 이게 사실은 화면상으로 이렇게 보이는데 약간 둥글게 돼 있어서 쓸 때 좀 주의사항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 녀석은 카운터 싱크 낼 때 쓰는 마이크로스톱 카운터 싱크라는 녀석인데, 이 녀석은 밖에 녀석이 이제 케이지라 부르고 안에 있는 커터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드릴건에 이용해서 쓸 건데, 이 녀석을 누르면 끝에 파일럿이라는 녀석이 나와요. 이 녀석이 이제 판재와 높이를 조절할 수 있게 되죠. 이 녀석 사용하는 방법은 위쪽 부분에 보면 요 잠금 장치가 있어요. 잠금 장치를 풀고 밑에 잠금을 풀러서 위에 것만 돌려야 해요. 그래서 쉽게 보면, 잘 안 보이니까 밑에 당겨서 밑에 몸통을 내리고 위에 걸 돌리면 파일럿의 높이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요거로 오늘 할 거예요. 자, 일단은 먼저 요걸 쓰기 전에 작도하는 거를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지금은 알루미늄 판재 그 보호용 이제 필름을 좀 제거했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제 조교가 이걸 할 거예요. 그래서 한번 봅시다. 어떻게 작동하는지. 자, 그래서 오늘 할 거는 150mm 판재 위에 90mm짜리를 집어넣고 정확하게 중심에 맞춘 다음에 8개의 리벳을 칠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자, 일단은 사각형을 먼저 작도를 하게요. 중요한 건 뭐냐면 작도하면서 작도를 얼마나 빨리 하느냐예요. 자, 우리 조교가 먼저 대각선을 먼저 긋고 있네요. 익숙하지가 않아요? 학교 다니면서 뭐 했어요, 이 양반아? 방송 한번 해볼 수 있지. 이렇게 이제 유튜브 스타가 되는 거예요. 절대 안 돼요. 자, 대각선을 긋고 그 다음에 또 뭘 해야 하죠? 중심을 그어요? 예. 그게 정확하게 중심 맞아요?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잡아야 합니까? 하십시오. 내가 옆에서 구박하는 것 같아서 그래. 아저씨 그냥 그리면 안 되죠. 양쪽 150mm에서 75 긋고 해야죠. 그죠? 확변네. 자, 지금 하는 이 원형 패치는 뭐 면장에도 나오지만 면허 시험에도 나오지만 산업기사에도 나오죠. 그래서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면의 모서리에 정중심을 다 잡아야겠죠. 그거 하나만 그을 거야? 아니요. 예, 맞아, 그으세요. 네. 나 같으면 점 먼저 다 찍고 하겠네. 잘 안 나와요? 뭐야 이거? 다른 펜 이용하세요. 다까. 펜을 좀 교환을 해야겠네. 네, 이거 긋고 여기도 이제 75mm씩 채서
이거 잴 때 한쪽만 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가운데 선이 있으니까. 설마요. 당신이 잰 게 정확하게 그 대각선 그은 게 정중심이 맞습니까? 자, 그려서 보면 중간에 이렇게 딱 다 겹쳐야 돼요. 이렇게 안 겹치고 어떤 학생들을 보면 대각선 이상하게, 이럴 때 가장 실수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대각선을 긋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어요? 삐뚤. 왜 삐뚤어져? 펜의 두께는 생각 안 하고 긋죠. 그죠? 그게 문제죠. 자, 그 다음 거 해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원형 판재를 올려야 하는데, 원형 판재 올리면서 중요한 게 있어요. 원형 판재를 정확하게 어떻게 중심에 올리느냐. 이게 가로 길이가 150이죠. 세로 길이도 150이죠. 그러면 얘가 90mm짜리예요. 그러면 양쪽 끝으로 얼마가 남아야 하나요? 30씩 남아야죠. 네. 그죠? 그러면 끝에서 30, 30, 30, 30 해갖고 어느 정도 나와야 하죠? 네. 30에 점 하나 그으세요. 네. 밑에서 또 30 올라와서 점 하나 긋고, 여기도 30, 30. 네. 그 네 개의 점에 일치할 수 있게끔 올라가야만 됩니다. 그게 정중심이죠. 자, 이 상태에서 쉽게 하려면 모서리 쪽에, 양쪽 모서리 쪽에 테이핑을 해주세요. 테이핑을 하면 조금 더 쉽습니다. 아, 왜 가운데 줄을 안 긋느냐 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가운데 줄 뭐하러 그어요? 시간만 아깝게. 자, 이 상태로 맞춰서 테이핑할 때 판재가 흔들리면 안 돼요. 네. 네, 됐어요. 적당히 붙이세요. 제일 어려운 거 바스켓 붙이는 게. 테이프도 뭐 많이 할 필요는 없고요. 판재가 그냥 잘 붙어 있을 만큼만 붙여주면 됩니다. 네, 됐습니다. 자, 이 다음에 중간에 걸 안 긋고요. 여러분들이 그어놓은 선들이 이 테이프 위로도 이렇게 다 보여요. 그리고 테이프 위로 보이는데, 이거 기점으로 해서 연거리 다 배우셨겠지만 연거리 띄어서 거리만 측정해서 할 겁니다. 여기서 연거리 얼마 쓸까요? 12요. 12요? 10. 10. 아, 최대가 6에서 12까지. 최대가 12mm니까 10mm 사용하면 적정한가요? 네. 네, 그러면 10mm. 네. 좋습니다. 10mm. 네. 가끔은 이거 자를 한 번에 대고 위아래 점을 찍으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이상하게 점 하나씩 다 일일이 찍는 분들이 계세요. 바보 같은 짓이에요. 왜 그렇게 해? 그거랑 똑같아. 젓가락 들고 반찬 집어먹고, 젓가락 놓고, 숟가락 들고 밥 먹고, 두 숟가락 놓고, 뭐 이렇게 놓는 게 많아. 정신권을 놓으려고 그래 아주 그냥. 자, 그래서 10mm씩 연거리를 찍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해야죠? 세터퍼치요. 네. 센터 펀치를 칠 거예요. 센터 펀치는 여러분들 그냥 아무 데다 놓고 치시면 안 되고요. 그냥 치게 되면 대부분이 어떻게 돼요? 우그러지죠. 그래서 판재를 이렇게 밑에 단단한 물체를 집어넣고, 마침 칠 수 있는 숏백이 있어서 숏백을 밑에다 깔고 센터 펀치를 치겠습니다. 지금 센터 펀치 치는 게 제대로 잘 치고 있죠. 옆으로 60도 기울여서 세워서 치고, 세워서 치고. 자, 이 다음에 이제 드릴링을 할 거예요. 이제 판지를 준비해 놓고 백 치우고 드릴 준비를 하는데요. 자, 여기서 쓸 때는 목재판을 이용할게요. 대부분 이제 바이스에다 물려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하면 판재가 휠 수도 있으므로, 자, 바닥에 목재판을 놓고 판을 위치시키고 드릴을 조립하겠습니다. 자, 드릴 날을 적당한 걸 사용해야겠죠? 적당한 드릴 날을 고르고요. 그 다음에 드릴을 조립할 거예요. 옆에 아저씨들이 막 주저리 떠들기 시작했어요. 시끄러 죽겠어. 자, 드릴척을 이용해서 드릴날 꽉 조여주고요. 그 다음에 에오스를
에어스를 연결을 해서 드릴 작동 방향 확인하고, 자, 그 다음에 드릴링을 할 겁니다. 드릴링 할 때 주의하실 점이 드릴이 직각이 되느냐인데, 센터 펀치에 맞춰서 드릴을 세우고, 처음엔 드릴러를 약간 돌려줘요. 초교하는 것처럼. 그 다음에 네, 하나 뚫고 적당히 괜찮아요. 자, 돌아가면서 드릴을 해주면 됩니다. 자, 거의 다 뚫었네요. 마지막 거. 네, 이렇게 해서 드릴링을 다 했습니다. 그러면 다른 걸 제거하고, 그다음에 이제 뭘 해야 하는데, 이거 하기 전에 중요한 게 있어요. 원형 판재 같은 경우는 돌아가도 어느 방향인지 확인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펜 갖다가 이런 데다가 좀 마킹을 해줄게요. 흔히 이제 인덱스 마킹이라고 얘기하는데, 판재에다 이렇게 칠해 놓으면 나중에 홀이 삐뚤어지더라도 요 마크 보고 찾아가서 맞추면 아주 쉽게 맞출 수 있습니다. 이제는 버 제거를 하기 위해서 디버트를 이용해서 버 제거를 할게요. 자, 마찬가지로 버 제거 해줄 땐 판재의 안쪽과 바깥쪽을 모두 해주셔야 합니다. 자, 버 제거할 때도 이렇게 계속 돌리는 것보다는 좀 버가 많은 경우가 있어요. 버가 많은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잘 안 떼지죠. 안쪽 같은 경우는 솔직히 이렇게 돌려도 돼요. 그런 경우는 이 디버트를 직각으로 놓지 말고 약간 옆으로 한 20도에서 25도 정도 기울여서 돌리면 조금 더 버가 잘 제거됩니다. 대부분 이 안쪽보다 이제 바깥쪽에 버가 길게 나와서 높게 나와서 이제 이게 잘 안 떨어져서 디버트를 너무 열심히 돌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카운터 싱크가 되는데 그게 문제예요. 자, 반대편도 해줄 겁니다. 영상이 좀 되게 많이 길게 찍히겠죠. 제가 보기엔 지금 벌써 한 13분, 14분 정도 됐는데 다 하고 나면 한 30분 정도 될 것 같아요. 건너뛰기로 보지 마시고 띄엄띄엄 보다가 골로 가는 수가 있어. 그래서 벌을 제거해 줄 겁니다. 아, 그리고 오늘은 이거 하면서 좀 독특하게 접시머리 리벳을 2개를 칠까 해요. 사실은 면허시험 이제 보고 온 학생들도 얘기를 하지만 요즘 면허시험이 리베팅 끝나고 나면 리베팅을 한 2개 정도 제거를 하라고 합니다. 그 제거할 거를 정해주고요. 그 정해준 위치에 있는 녀석들을 제거를 해서 제출을 해야 돼요. 근데 또 제한 시간이 30분이다 보니까 이 디버링 하는 데서 시간을 좀 많이 잡아먹으면 힘들어지게 돼요. 그리고 아까 작도 할 때도 드로잉 할 때도 상당히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데 그걸 얼마나 더 빨리 간소화시킬 수 있느냐가 아주 중요한 핵심 관건입니다.
그래서 보통 연습하시는 분들은 타이머 맞춰놓고 타임 어택으로 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자, 뒤쪽 벌을 보면 뒤쪽 보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렇게 높게 나와서 잘 안 깎여 나가는 걸 볼 수 있어요. 네. 만져보셔갖고 판재 위로 손으로 만져봤을 때 너무 많이 튀어나와 있으면 안 됩니다. 지금도 버찌꺼기가 좀 남아 있죠. 이 버찌꺼기가 나중에 리버스 헤어에 끼면 리벳이 뜨게 돼요. 이러면 안 되겠죠. 천천히 하셔도 돼요. 말해도 돼요. 말해도 돼요. 내 말을 못하게 하는 것 같아갖고 나만 떠드나? 같이 떠드는 거지. 근데 저거 시험장에서는 저거 이렇게 만져보는 게 안 된다고 하시던데 어떤 교수님? 그럼 핥아봐. 다칠 핥아봐. 다칠 수도 아니 하지 마. 핥아보면 되지 뭐. 몰래 먼저 보이시면. 그리고 보편 그냥 딱 눈으로 봐도요. 여러분들 눈으로 봐도 확인할 수 있을 만큼의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손으로 한번 이렇게 집어보라는 얘기예요. 그죠? 선판. 네. 자 이렇게 해서 디버링이 끝났어요. 아 버가 좀 남았나 보네요. 이게 여러분들 연습 동영상. 자 이렇게 갖고 인덱스 마크를 이렇게 잘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럼 홀이 딱 맞을 거예요. 그죠? 자 이 다음에 이제 뭘 써야죠? 네, 클레코를 꼽아주시면 됩니다. 네, 클레코를 이용, 클레코 플라이어를 이용해서 그거예요? 검정색 아니고? 이거 아니에요? 좀 써보세요. 들어가나? 그 색이 맞네? 네. 저번에 한번 헤맸어요. 그랬어요. 자, 그래서 클레코 2개 정도만 해서 할게요. 자, 그다음에 바이스에 물려놓고, 자, 바이스에 물려놓으실 때도 이렇게 물려놓고 사실 리베칠 곳을 확보를 해야 합니다. 저거 풀 자, 그 다음에 리벳 세트를 리벳 건에 연결을 할 거예요. 앞에 있는 부분을 돌려갖고요. 이 돌릴 때 주의하실 점이 이 스프링에 보면 고리가 2개예요. 그죠? 잠글 때는 앞쪽에 있는 거, 풀을 때는 안쪽에 있는 걸 돌려서 이렇게 잠그시면 돼요. 지금은 바깥쪽에 걸 돌려서 잠그죠. 자, 이렇게 해서 리벳 건을 준비하고. 열심히 압력을 조절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버킹바도 준비를 해야겠죠? 네. 옆에서 또 친구가 대주고 있어요. 이거 아니야? 상관없어. 네, 상관없어요, 새도. 네. 자, 여기서 한번 측면에서 한번 볼게요. 이렇게 보면, 자, 이 학생도 보면 지금 벅테일을 버킹바의 중앙에 맞춰야 돼요. 그죠? 네. 됐나요? 한번 해볼게요. 네, 높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볼게요. 지금 친 거는 화면에 지금 잘 안 나오는데 다시 한번 초점 맞춰 볼게요. 지금 친 거는 얼마 정도 되냐면 한 요 정도? 근데 여러분들 맞추실 때 지금 리벳이 3mm짜리여서 튀어나온 거에 비해서 1.5mm에 맞춰서 맞추시면 됩니다. 지금도 이제 아주 능숙능란하게 아주 잘 치고 있습니다. 하도 많죠. 그죠? 하도 많이 학교 다니면서 쳤는데, 그죠? 이렇게 됐어요. 자, 리벳을 치고 이제 반대편을 해야 하는데 지금 클레코 꼽은 2곳은 제가 뭘 할 거니까요. 네. 카운터 싱크를 내서 접시 머리를 한번 쳐볼게요. 밑에 거 3개만 마저 해볼게요. 자, 좀 돌아가 볼까요? 이쪽에서. 자, 그래서 측면부터.
제가 왜 측면에서 찍냐면요. 측면에서 봤을 때 리벳건하고 버킹바하고 일자가 돼야겠죠. 그래서 그래요. 상당히 빨리 쳤어요. 자, 여기까지 해서 이거 다음에 리벳 2개를 제거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안 해본 게 지금 2개가 남았죠. 이 2개는 옆에 조교님이 저를 좀 찍어주세요. 내 얼굴을 보면 다들 욕할 거니까 얼굴 찍지 말고. 자, 뭐 할 거냐면요. 카운트 싱크 한번 내볼게요. 일단은 여러분들 드릴건에다가 초점이 안 맞으면 화면 터치해서 초점을 맞추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이제 이걸 풀어야겠죠. 풀어서 요걸 맞출 거예요. 근데 끼우기 전에 여러분들이 하셔야 할 게 뭐냐면 조절이에요. 파일럿이 너무 지금 제가 보기에는 너무 안 나와요. 그러려면 요거를 밑으로 내려서 이 녀석을 돌려요. 돌려서 적당한 파일럿 높이를 맞춥니다.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잠궈놓고 잠금 장치로 잠궈야 돼요. 그래놓고 다시 한번 밀어서 얼마큼 튀어나오는지 볼 거예요. 자, 적당히 맞춰놓은 다음에 이 녀석을 드릴건에다가 물릴 겁니다. 물리고 이 녀석을 잡기 위해서 드릴척이 있어야겠죠. 드릴척을 이용해서 보통 드릴척을 이거 한 군데만 이렇게 하고 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이렇게 하면 망해요. 왜 구멍이 3개겠어요? 세 군데 다 해서 꽉 조여주라고 있는 거죠. 만약 이렇게 안 하면 헛돌아갖고 드릴 날이 따로 놀 수 있습니다. 에어건을 다시 에어호스에 연결을 하고 돌아가는 걸 확인할게요. 사실은 케이지는 가만히 있고요. 안에 있는 드릴 날만 커터만 돌게 돼 있어요. 자, 지금은 원래는 바닥에 놓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여기 앞에 튀어나온 파일럿 보이시나요? 이 파일럿을 여기 홀에다 이렇게 맞춰요. 사실은 이렇게 하고 뚫어야 하는데 지금 밑에 받쳐놓은 게 없어서 요거 제가 손으로 들고 맞춰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얼마만큼 깎아야 하는지 여러분들 감이 안 오죠? 자, 깎아볼게요. 자, 보이시나요? 이렇게 깎여요. 화면 잘 잡히죠? 이렇게 이제 카운터 싱킹이라는 걸 하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얼마나 깎아야 하는지를 몰라.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리벳을 끼워 볼게요. 리벳을 끼우면 자, 잡아주세요. 보면 어떠나요? 헤드가 뜨죠? 그죠? 네. 이렇게 뜨면 안 돼요. 그죠? 이게 무슨 카운터 싱크야. 이럴 때는 어떻게 해요? 더 깎아주시면 돼요. 사실은 저처럼 이렇게 판재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바닥에 놓고 뚫으셔야 하는데 불편하니까 적당히 깎아서 다시 한번 리벳을 끼워 보겠습니다. 지금도 어때요? 살짝 튀어나오죠? 네. 살짝 튀어나오므로 아예 안쪽에 들어가야 되는. 네. 깎았을 때 끼워서 튀어나오는 것보다 약간 들어가는 게 맞아요. 파일럿 길이가 잘 안 맞아서 지금 계속 튀어나오는데 이럴 때는 파일럿 길이를 조금 더 조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밑으로 내려서 이 녀석을 좀 더 끌어내릴 거예요. 그리고 잠금 장치를 잠글게요. 이렇게 해서 다시 맞추고 이때 이 케이지가 저 흰색이 바닥에 딱 닿아야 돼요. 그래서 적당량을 깎아내야 하는데 보면 이제 칩 같은 게 이렇게 붙어 있어서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칩 잘 떼고 넣어 볼게요. 네, 딱. 맞은 것 같죠? 근데 이거보다 조금 더 팔게요. 조금 더 파서 이렇게 사실은 표면하고 일치하는 것 같지만 지금 버가 좀 남아서 디버트를 어디 있죠? 디버트를 갖다가 지금 칩 남은 거를 좀 떼내고 그다음에 이렇게 끼워볼게요. 이렇게 끼우면 딱 맞는 거 같네요. 우와. 그죠? 네. 이때까지 하셔야 돼요. 사실 요거보다는 조금 더 깊게 들어가도 상관은 없어요. 이 오차 범위가 있어서요. 요거보다 조금 더 깎아도 돼요. 자, 반대편도 하나 깎아볼게요. 요거는 제가 하는 것보다 옆에 조교가 해보는 게 훨씬 도움이 많이 되겠죠?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오, 좋아. 이런 게 뭐 체험 삶의 현장 아니겠어? 시험살. 이거를 어떻게? 파일럿을 맞추고
판을 살짝 들어야 돼. 그냥 대충 수시다 보면 되겠지. 그게 잘 안 된다. 힘이 많이 든다. 예, 됐다. 안 써보던 사람이라. 하얀색. 너무 많이 들어. 맞죠? 아니야 더 아니야. 더 해야 돼. 자, 제가 뚫어놓은 거 보고서 하면 얼마나큼 깎아야 할지 감이 올 거예요. 살짝 해야 돼요. 네. 네. 리벳 한번 올려볼게요. 리벳 올려서 보면 어떠나요? 떴죠? 예. 살짝 뜨면 이거 더 해야 돼요. 더 해야 하는 거예요. 됐나요? 네,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잘 보면 찌꺼기 같은 게 살짝 남아 있으니까 디버트를 살짝 돌려서 찌꺼기 걸어내고 리벳을 걸고. 어때요 이번에? 예, 얼추 맞은 것 같습니다. 자,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맞으면 돼요. 이거 잘 맞은 거예요. 네, 잘하셨어요. 자, 이제 이렇게 해서 리벳을 두 개를 쳐서 이제 하면 되겠죠. 다시 여기다 물려야겠죠? 물려주세요. 자, 물론 이제 조교분이 처음이라고 하니 한 번은 제가 먼저 때리고요. 그 다음에 할게요. 자, 조교분 이거 좀 잠깐 잡아주세요. 네. 리벳 세트를 해야 하는데 아까 잠깐 뭐 광고하고 지나간 거. 자, 위에 건 조일 때 쓰고요. 밑에 건 풀 때 써요. 그 밑에 건 풀 때 밑으로 이렇게 밑에 걸 잡고 돌리면 아주 쉽게 풀어집니다. 아마 분명 영상 보면서 그럴까? 아, 리벳 건 이렇게 쩔었어. 예, 여러분들 손에도요 염분기가 있어서 금속이랑 닿으면 이렇게 녹이 씁니다. 자, 리벳 세트를 제거하고요. 리벳 세트를 끼울 때 이거는 좀 끼기가 힘들어요. 다른 녀석보다 굵어서 이렇게 좀 약간 기울여 갖고 스프링을 약간 꺾어야 합니다. 옆으로. 여기 더럽게 안 들어가네. 잘 안 들어가요 이거. 우리 거는 스프링이 좀 됐다. 이렇게 끼워 넣어서 안에서 움직일 수 있게끔 해놓으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렇게 건에다가 다시 할게요. 조일 때는 적당히 손으로 해갖고 어느 정도 돌리다 보면 안 돌아갈 거예요. 그때는 위에 거를 잡고 돌리면 아주 쉽게 돌아갑니다. 자, 끝까지 했죠? 네, 리벳 건을 조립할게요. 마찬가지로 버킹바 똑같은 거 이용할 거고요. 그리고 리벳을 하나 쳐볼게요. 그쪽에서 찍을 거면 이쪽 거 칠게요. 제가 이렇게 해서. 자,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좀 자세히 집어주실래요? 대고 나면 틈새 이렇게 떠요. 그죠? 네.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앞에가 둥글게 돼 있어서 자칫 여기서 잘못하면 이게 막 이렇게 흘러갖고 딴 데로 갈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요거를 잘 잡고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실 때 이 건에 누르는 힘과 뒤에 버킹바에 누르는 힘이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그래서 잘 잡고 한번 해볼게요. 이건 순수 알루미늄이 아니에요. 이따가 리벳 보면 알겠지만 헤드가 딤플 오목한 점이 찍혀 있어요. 오목한 점 뭐죠? 재질이? 2117이요. 네, 2117이죠. 이 녀석이 2117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표면과 일치시키고 뒤에도 버클을 보시면 버클을 만들어서 하면 됩니다. 이번에 한번 조교 한번 해볼까요? 그죠? 제가 왜 끊어서 쳤는지 잘 생각하시고 힘있게 당기면 인생이 어떻게 되는가 열심히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여실하게. 잠시만요. 초점 좀 맞추고요. 와, 이거 어떻게 치냐? 잘 어떻게 치는 뭘 하는 거 봤잖아요. 그죠? 이거 한 번에 우르르 당기면요 답이 없어요. 그죠? 따당.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해보세요. 저밖에 안 된다. 해보세요. 꼼짝도 안 해. 더 세게 당겨야 될 걸. 이상하다. 중앙 맞추고. 자꾸 움직인다 이거.
이 건이 직선이 안 되면 많이 움직여요. 안 되는 거 안 되지 않아? 아니요. 조금씩. 버킹바 따로 막 건 따로 막 따로따로 움직이죠. 지금 거기가 버킹바가 건이 중간이 딱 들어왔어요. 봐봐요. 내가 왜 계속 뛰면서 했는지. 딱 D래잖아 지금 막 이렇게 미끄러지자. 이거 혼자서도 이런데 이걸 둘이서 한다고 생각해봐. 끔찍. 벅테일 높이 잘 맞춰가면서 하세요. 네. 난리 났다. 됐나요? 안 돼. 잘 됐나요? 왜 우리 조교도 상당히 잘했어요. 그리고 표면에 일치 이렇게 잘 해갖고 뒤에 이 벅테일을 봐도 벅테일도 높이가 균일하게 아주 잘 나왔어요. 자, 이렇게 하면 되는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리벳 제거를 해야겠죠? 시험엔 리벳 제거가 2개가 나옵니다. 자, 근데 2개를 하기엔 영상상 너무 길고 이 중에 어느 게 마음에 안 들어요? 한번 봐보세요. 자신이 보고 제일 마음에 안 드는 거 하나를 제거합시다. 다 너무 마음에 드는데. 그래요? 그럼 12시 반 할 거 하나를 제거할까요? 네요. 네, 그 하나를 제거할게요. 자, 제거하려면 먼저 뭐 해야죠? 줄로 갈아. 네, 잠시 제가 자리를 좀 이동할게요. 자, 줄로 그거 제거합시다. 줄로 이렇게 줄질을 해서 헤드를 갈아낼 거예요. 헤드를 가급적이면 좀 많이 평평하게 갈아주는 게 좋아요. 네, 그 정도면 된 것 같은데요. 자, 판재를 좀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자, 지금 보면 한 요 정도 갈았어요. 요 정도 가시면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죠? 세트 펀치. 네, 센터 펀치로 중간에 맞춰서 치워주시면 돼요. 네, 이렇게 맞추고 그 다음에 나무 판재 깔고 그 사이에 또 빼셨네. 미안해요 이거 아니야. 네, 그거죠. 그쪽이 맞아요? 맞긴 맞는데 많이 돌려야겠네. 누가 이렇게 많이. 자, 에어건 연결해서 할게요. 자, 이때 중요하신 건 한 번에 다 뚫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천천히 하셔야 돼요. 천천히. 스탑. 자, 좀 빼볼게요. 이게 중간이 맞아요? 정확하게 중앙에 뚫은 거 맞아요? 아니요. 그럼 옆으로 삐뚤어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살짝 이렇게 기울어. 네, 해보세요. 네, 한쪽으로 삐뚤어지면 자주 중간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여러분들 삐뚤어진 못 때릴 때도 그렇게 하죠? 됐지 않았나요? 이 정도면 된 것 같은데 됐나요?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한번 잠시만요. 자, 그러면 요거를 한번 떼볼게요. 네, 안 된 것 같습니다. 안 되면 더 파야 돼요. 그죠? 네. 왜 코딱지도 그러잖아. 코딱지도 손가락을 넣었는데 안 나오면 더 깊숙이 넣어서 파야죠. 네. 네, 자, 그거 한번 칩을 불어내 주시겠어요? 후. 네, 그 부위를 좀 자세히 볼게요. 자, 리벳을 제거하고 나면 드릴건이 요만큼 딱 들어와야 돼요. 요만큼 들어와갖고 핀펀치로 요걸 제거할 겁니다. 자, 요거 쉽게 제거하는 방법. 바이스를 이용하는 방법이에요. 바이스의 틈을 적당히 벌리고요. 지금 바이스 틈이 좀 너무 넓은 것 같은데, 넓어요? 네, 좀 좁혀주세요. 네, 그러면 된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올려놓고
요번에 이용할 게 뭐죠? 핀펀치죠? 네. 핀펀치. 아까 헤드를 뗐던 핀펀치를 이용해서 해머로 똥똥똥똥. 네, 이렇게 해서 빼시면 됩니다. 이때 중요한 게 판재에 별다른 손상이 없어야 돼. 특히 측면으로 벌어지는 게 없어야. 잠시만요. 측면으로 이게 벌어지는 게 없이 이렇게 제거를 하셔야 좋습니다. 근데 이게 뒤에서 봤을 때 이렇게 볼록 튀어나오려면 이거 어떻게 하냐고요? 이거 어떻게 해야죠? 이거요? 이렇게 놓고 때리면 돼요. 네, 대장장. 기왕이면 이렇게 좀 펴서 제출을 하면 되겠죠. 반대쪽이 자, 오늘 한 것 중에 지금 이 학생이 지금 서로 웃었는데 왜 그러냐면요. 국어 패드십 해서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요거 보여드릴 게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스파이럴 타입의 리머예요. 이게 시험장 가서 가장 혼돈하는 거. 이게 드릴인가? 리머인가? 혼돈하지 마세요. 리머는 지금 영상상으로 보기에 끝에가 다 뭉툭해요. 그죠? 뾰족한 날이 없어요. 근데 드릴은 답이 있어요. 드릴 세트를 갖고 와도요. 드릴 한번 봐볼까요? 어딨냐? 여기 있다. 이렇게 안 잡혀. 자, 요거를 바닥에 놓고 찍을게요. 바닥에 놓고 찍어야겠다. 하나씩. 드릴은 앞에 이렇게 뾰족한 게 있어요. 그 리머 한번 보여줄래요? 이거 말고 딴 거. 작은 것들은 저기 있어요. 근데 보통 리머들은 이렇게 돼 있어요. 얘는 이제 스파이럴 타입에 이렇게 날리는 거고, 요거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셨는데 케이스에 이렇게 대부분 다 이름이 있어요. 45도짜리 스파이럴 초킹 리머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요걸 드릴로 착각해서 쓰시는 영감님들이 계시다고 하더군요. 그러시지만 않으시면 됩니다. 그럼 네. 얘도 네. 조그만 건 위에가 날카로운데 네. 얘랑 어떻게 구분해요? 딱 봐도 틀리잖아, 날이. 그럼 그래요. 그죠? 딱 보고도 눈깔로도 구분할 수 있는데 이게 밥인지 똥인지 구분을 못한다고 하시면 안 되죠. 그래서 이런 거 주의하셔서 하시면 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조기 얼굴 한번 보여드릴까요? 유튜브 스타? 아,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학생들은 이런 이제 공구를 이용해서 지금 다른 실습도 있는데요. 다른 거는 다음에 또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